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모습, 어제 저희가 자세히 좀 전해드렸는데 오늘까지도 그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절을 했고요. 지나갔던 배 최고위원이 돌아오면서 이준석 대표의 어깨를 이렇게 스매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탁 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이 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또다시 아주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최고위원님들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죠. 비공개 얘기하고 회의에서? 있죠. 비공개 회의에서조차 얘기하면 또 싸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 국민 앞에 비춰지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말 아니죠. 그러니까는 지금 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우리가 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데요. 네, 가수 임재범의 이 불안한 눈빛과 누구 얘기일까요? 바로 이 옆에 있는 정미경 최고위원의 얘기입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너무너무 불안하다 이런 이제 느낌을 표현한 것이죠. 배 최고위원이 정미경 최고위원과 악수를 하고 돌아가면서 이준석 대표의 어깨를 강하게 탁 내리쳤는데 사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분당을 지역의 이 당협위원장으로 지명을 받으면서 이준석 대표와 같은 한 친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본인이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나 배 최고는 모두 불안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은주 우리 의원님, 지금 이 당에 돌아가는 이 형태를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정미경 최고위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고요.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문자 보내시는 당원들 중에서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기고 이런 집권 여당이 있냐라는 걱정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사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핵심이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의 그 윤리위 징계 예. 건과 그리고 이제 혁신위 구성을 이제 지방선거 마치고 나서 혁신위를 바로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혁신위 구성까지도 전 좋았는데 그 혁신위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가의 문제에서 이준석 대표가 너무 성급하게 공천 문제를 건드린 것이 당내에 좀 분란을 일으킨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윤리위의 문제, 그다음에 혁신위의 공천 문제가 엮이면서 원칙적으로는 사실 윤리 문제가 핵심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당 안팎에서는 결국엔 공천권을 놓고 지금의 다툼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준석 대표는 내년 6월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4년 공천과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번 혁신위에서 어떤 어젠다로 어떤 혁신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년 이후에 있는 총선 관련된 그 제도화 이 문제에서도 브레이크가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지금의 이 당내 지도부의 갈등을 더 첨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볼 때 지금 너무 섣부르게 이런 당내 갈등의 문제가 불거짐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셨고 집권 여당이 그 힘을 모아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추진해야 되고 특히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민생 관련 대선 뒷전으로 두고 당내에 이렇게 전대미문의 이 갈등이 불거짐으로 인해서 함께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갈등을 빚었던 주요 현안은 과거에는 이제 혁신위원회 출범을 놓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이 추천했던 최고위원회 인선 문제를 놓고 그리고 비공개 회의 내용을 누가 과연 유출하느냐 그 책임론을 놓고 유출이 됐고 어제 이 어깨를 탁 쳤던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비공개 회의에서는 당협위원장 공모를 놓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이 당협위원장 공모를 놓고서 충돌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이 당협위원장 얘기보다는 이 얘기 어따 대고 지적질이야 이 얘기에 꽂혀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직위원장 공모 문제와 관련해서 배 최고위원이 벌써 공천권 문제 내분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공천은 별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좀 대표도 좋은 얘기를 하면 좀 들어라라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어따 대고 지적질이냐 그리고 지적질이라 하셨나 이러면서 이제 말싸움이 오갔습니다.
과거에 이효리 씨가 이제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김구라 씨하고 얘기를 하다가 김구라 씨가 방송 어땠냐 뭐 이렇게 하니까 이효리 씨가 어따 대고 평가질이야라고 하면서 너나 잘해 이런 게 이게 짤방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어따 대고 지적질이냐, 어따 대고 최고위원이 감히 대표에게 뭐 들으라 말아라 이런 식의 이렇게 예의 없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아마 이준석 대표의 심정이었던 것 같죠. 그래도 이게 비공개 자리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 비공개 회의에 저런 주고받은 대화가 문답 형식으로 놔두는 것 자체도 요거 누가 유출한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요. 그것도 요거는 사실은 상당히 당내 갈등을 예. 부추기는 또 하나의 요소잖아요. 앞서 우리 자료 화면이 나올 때 깔렸던 노래가 임지범의 너를 위해라는 노래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선출되고 난 뒤에 예. 당대표 수락 연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예.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연설 자체가 상당히 화제가 됐더랬어요. 그러니까 이 화제에 대해서 나중에 이준석 당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 당대표 수락 연설문을 생각을 할 때 너무 많은 표현들을 써서 이 창의력에 한계가 왔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차용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건 창의력의 한계가 아니라 창의력의 확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신선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지금 본인이 우려했던 대로 본인의 거친 생각을 바라보는 당원들이 불안한 눈빛이 말 그대로 지금 불안한 눈빛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장담했듯이 이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패전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데 저는 크게 지금 아마 이 이준석 당대표가 생각할 대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수 임재범 씨는 오늘날의 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그런 노래를 만든 건가요? 정말 기가 막히게 가사 말들이 현재 상황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의 이런 옥신각신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정말 너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은 두 사람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우스운 모양입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 사람의 이런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대해서 처음에는 배 최고위원이 대표를 너무 이렇게 좀 잘 못 모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둘이 놀고 있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 있던가요? 예, 직접 홍카콜라 옛날 그 모습, 또 새로운 홍준표 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놀고 있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사람 다 놀고 있는가요? 아니면 배 최고위원을 겨냥한 말인가요? 뭐 두 분 다겠죠. 예. 표현이 그냥 보기가 좀 그렇다 하는 표현을 이제 홍 대구시장 당선인 입장에서 쓰신 건데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고위원회가 저도 몇 번 임석한 적이 있는데 이 시작 딱 할 때 이 기자분들이 쫙 있고 영상이 돌아가잖아요. 그걸 다 녹화를 해서 이제 뉴스에도 쓰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보면은 누가 누구랑 인사를 먼저 하는지 악수를 누구랑 하고 눈인사만 하는지 뭐 이것도 다 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런 게 나오니까 참 당황스럽고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잖아요. 그것도 대표와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대표를 두 번씩이나 지내셨던 홍준표 시장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라도 한 말씀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놀고 있다. 두 사람이 지금 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근데 홍준표 이 대구시장이 놀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 중에는 또 다른 맥락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자꾸 이 배현진 최고위원이 원래는 이제 이 친홍 홍준표 개였다. 그런데 최근에 이 친윤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건 전혀 맞지 않다. 그런 맥락도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현진 최고위원이 정치권에 입문할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대표였고요. 항상 그 이후로는 홍준표 대표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좀 바뀜을 했죠. 그런데 정작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은 배현진 최고위원을 개파로 둔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스스로 자립해야지 왜 홍준표 대표를 따라다니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제작자가 배현진 그 대변인입니다. 저는 출연자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따라다니고 그 이야기하는 거 그건 참 웃기는 게 그게 소위 상김시대의 개파 논리인데 이미 나는 정치 23년 하면서 단 한 번도 개파를 만들어 본 일도 없고 개파를 해본 일도 없습니다. 장 기자님, 네. 배현진 최고위원은 정말 홍준표 개헌대 친윤계로 돌아선 거예요? 아니면 홍준표 대표는 절대 배현진 최고위원을 자신의 측근으로 생각 안 했는데 언론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맥락이 다 존재한다고 예. 보는데요. 첫 번째 그 홍준표 당선자의 지금 이제 대구시장? 그렇죠. 예. 대구시장의 과거 이력을 보면 정말 그동안 혼자서 예. 정치를 해왔죠. 누구 어디 뭐 계파에 속하지 않고 해온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뭐 선배 정치인 누구 안에 있어야 또 좀 안정적으로 공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 그렇게 하고 싶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뭐 여러 예. 가지 복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저는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저는 정치권 안에 개파가 존재하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하면 좋죠. 개파 정치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치를 하면 좋은데, 지금 드러나는 모습은 전혀 국민의 이익과 상관없는 그 엄중한 경제 위기 속에서 예. 당 안에서 정말 홍준표 시장의 지적대로 뭐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제 답답하면 저렇게 조롱을 섞어서 예. 말씀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정당 출입 기자 할 때 쭉 보면 여야 상관없이 모두가 사전 회의를 반드시 하거든요. 최고위원회 하기 전에 당대표실에서 사전 회의를 거쳐서 오늘 주요하게 얘기해야 될 현안에 대한 현안 점검을 하고 한 약 3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싸울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 싸우고, 예. 물론 이제 앙금이 있는 채로 들어왔을 때 표정이 좀 이상하다, 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걸 뭐 기사로 쓰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전 회의 절차 없이 그냥 들어오다 보니까 저런 충돌이 날마다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당원은 물론이고 함께 옆에 앉아 계시는 최고위원들도 정말 불안하다. 또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이거 내일은 괜찮을 거야, 예. 모레는 괜찮을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말을 해서일까요?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을 들은 이준석 대표가 대놓고 배현진 최고위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재자에 가까웠던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뭐 총재 시절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싹 다 날리고 그냥 국회의원 150명 공천하면 됩니다. 누가 갑자기 최고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삿대질한다? 전혀 그런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삿대질한 즉 너 잘라 이러면 돼요, 그냥. 근데 그건 독재자의 삶이고 총재의 삶인 거고, 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많은 특이한 광경이 있는 겁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그랬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당 체제 시스템에서는 당 대표에게 저렇게 삿대질했으면 벌써 잘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걸 거예요. 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러니까 그 액면만 놓고 보면은 최고위원은 당 대표보다 서열상 밑인데, 이건 뭐 집단 지도 체제도 아니고 단일 지도 체제의 하에서는. 근데 왜 배현진 최고위원은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자기보다 상위인 당대표에게 충고를 들어라는 둥, 뭐 어깨를 툭 치는 둥, 왜 이런 행동과 이런 표현을 할까요? 뭐 그건 본인에게 여쭤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예. 홍준표 대표 얘기에도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경쟁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협력 관계란 말을 합니다. 예. 그 양쪽을 다 해서 하는 얘기고, 그럼 배현진 최고가 왜 저렇게 세게 나가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당 운영 이제 1년 정도 넘었고, 예. 그 사이에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였다가 여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본인은 인수위 대변인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윤핵관 쪽에 가까운 어떤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예.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지나면서부터 바로 다음날 혁신이 발족시키고 우크라이나 갔다 예. 오고
뭐 당협위원장 공모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아주 선명한 메시지로 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뭔가 예. 옥신각신하고 뭐 악수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점점 커져 보이는 거고 또 하나가 예. 뭐가 있냐면 제가 보니까 왜 그럼 배현진 의원,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갈등만 더 부각이 되느냐. 그 전에 정진석 의원하고도 엄청난 설전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는 워낙에 연령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연령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뭘 하면은 젊은 사람 편을 들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두 분은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립구도가 이렇게 선명하게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정미경 최고위원, 홍준표 대구시장 외에 이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장제원 의원입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고요.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분인데,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대통령을 돕고 있는 정당이 맞느냐? 대통령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두 사람 모두 이제 그만 좀 싸워라 이렇게 훈수를 뒀죠. 그런데 이 훈수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그렇게 들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것처럼 들린 것 같습니다. 이 배현진 최고위원 뒤에 바로 장제원 의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배를 탔고 공이 자신의 공격하고 있다 이런 뜻이 좀 되는 거죠. 이 해석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지용 교수님, 맞아요? 이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 정당 맞냐라고 두 사람 모두를 싸잡아서 비판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이 워딩만 보면 사실은 지금 당 지도부 전체를 좀 싸잡아서 좀 비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의 지금 이 정가 관측동들은 이준석 당대표를 겨냥한 말이라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실은 두 사람 간에 일종의 구원이 있잖아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윤핵관으로 상당히 지목되었던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 지금 장제원 의원이 그 윤석열 후보의 그 곁에서 물러나는 그러한 일도 벌어졌고, 그리고 또 1차 가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준석 당대표의 그때 이 지금 이 밀행 때 당시 부산에 가서 이 장제원 의원 지구당 사무실을 가서 거기서 보란 듯이 지금 부산을 떠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식의 또 이 메시지를 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쳐지고, 또 최근에는 민들레 모임이 있었잖아요.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윤 대통령 중심으로 줄 세우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히 공개적인 비판을 했던, 사조직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비판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장제원 의원이 민들레 모임에서 빠지기도 했잖아요. 민심 들어볼래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장제원 의원의 이 이야기가 결국 이준석 당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장제원 의원의 오늘 이 이야기가 과연 당의 이 지금 분란을 수습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대통령이 또 다른, 그렇죠. 또 다른 하나의 분란의 그러니까 뭐랄까 불소식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정말 배현진 최고위원 뒤에는 장제원 의원이 있고, 그렇다면 장제원 의원 뒤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지난해 12월에 선대위 지체가 없는 장제원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 핵심 관계자 선언인가 하면서 이른바 윤핵관을 꼬집어서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당시에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죠. 두 사람이 앙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사이좋은 관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오늘 대통령이 볼 때 지금의 이런 당 상황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장 의원의 말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도 이를 의식했는지 대통령 뒤에,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뒤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계속 투영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보고요.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당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최소한의 개입을 하겠다고 천명하신 적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윤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대통령의 의중인지 뭐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 뭐 용산에서의 의지가 있었는지 이런 걸 의심하는 분인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고. 이준석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다른데 용역을 두고 그 정도 아직. 당연히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은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당연히 이걸 물어봤겠죠. 혹시나 대통령님 뒤에서 윤핵관들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내쫓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대놓고 물어보진 못하고 당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이제 점잖게 기자들은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으면 아마 대통령께 혹시 당 문제에 관여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미현주 최고위원님, 미현주 의원 어떻게 보세요? 진짜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까지 나온 거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서 장제원 의원이 오늘 그 발언은 조금 참았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정말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이준석 대표에게 비공식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전달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장제원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나 이렇게 서로 걱정하는 부분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지만 특히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민들로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많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지금 이 당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자제하셨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오전에 당무 예산 관련 없다, 관심 안 갖겠다,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겠구나라고 사실은 사실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라도 오히려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조금 참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장제원 의원을 편들 생각은 없습니다만 대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만약 장제원 의원이었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최근에 잠시 뒤에도 다루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돼가지고 이제 부정 의견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당의 이런 갈등 상황도 적잖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아마 장 의원은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경제 살리기 또 민생 이런 문제에 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텐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좀 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 생각 때문에 이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는 직접은 나는 관련 없다. 나는 알아서 하게끔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겉으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로는 혹시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나가 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비공식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좀 설득하는 과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준석 대표도 YSDJ 때 이런 당대표한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YSDJ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탄생이 된 겁니다. 영선 의원이. 그렇죠. 영선 의원이 정치 경험이 물론 10년은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젊은 청년이 그리고 영선 의원이 당선이 된 거거든요. 국민의 기대를 받고.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마 2011년도에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최고위원회는 지금과 같이 분리된 당권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최고위원들이 첫 번째 1등으로 당선된 최고위원이 던지면 당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11년도에 당대표를 물러났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더 이 지도부 갈등에 개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언론에 외부로 나서서 외부를 향해서 공개적인 발언보다는 사실은 이 지도부를 어떻게 좀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다독거리는 상황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충정 속에서 나온 쓴소리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요소도 있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지금 발언 있지 않습니까? 당무는 대통령 응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발언 때문에 오히려 장제원 의원이 사실 발언을 하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당무 사항일까요? 지금 심각한 집권 여당의 지금 내분 사태잖아요. 대통령께서 하신 워딩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당한 여러 가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이렇게 분열 양상을 보인다는 것 자체는 반드시 대통령이 한 번은 짚고 넘어야 될 사안이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당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이 상당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아침에 도스태핑에서 나왔던 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총장 패싱 인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사실은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 당내에서 고립되는 양상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끈 성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 당대표가 이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를 한 그 공보다는 사실은 뭔가 지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정치적 사인으로 익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측면들이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여건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오늘 이 발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좀 이 당의 분란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개입 의지를 표할 필요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좀 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지금 당의 이런 갈등 상황이라든지 치고받고 싸우는 이렇게 참 민망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툭 던지면 그 말을 언론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과거에 당청 관계가 너무 상하 수직적 관계였다. 권위주의적 시절로 돌아간다. 대통령이 이제는 당까지 장악하려고 하느냐. 뭐 여러 가지 혹평이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놀고 있네라는 표현을 만약에 빗대서 제가 답을 한다면 대통령께서 멋이 중헌디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 한다면 지금 당내의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헤게모니를 나타났고 이렇게 싸울 단계냐 이 정도만 말씀을 하셨더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윤리의 징계는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이와 둘러싼 소위 말해서 헤게모니 다툼 자체가 수위로 올라온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한 발언으로 탄핵 사태까지 이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이 지난 이후에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문민정부화가 된 이후에 대통령이 당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던 적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뭐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를 하라 마라가 아니라 그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당의 시스템도 돌아가는 대신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당의 그러니까 당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처럼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나에게 묻지 마라. 당무 상황은 나에게 묻지 마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래도 뭐라도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지금 여당은 뭐 하고 있느냐라는 뉘앙스의 말은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차재원 교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이 얘기 계속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선을 넓혀가면서 계속 이 얘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준석 대표가 싸워야 될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장제원 의원까지 나왔죠. 이제는 안철수 의원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안철수 의원이 소환이 됐는데요. 자,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 이제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이거 해석을 진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디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인용 이 새를 말한다고 합니다. 미끼로 쓰고 있는 새를 말하는데 그 먹잇감이죠. 먹잇감을 본인이 물지 않았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 누가? 여기 주어가 빠졌어요. 누가 쏘기 시작할까요? 바로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겁니다. 윤핵관들을 말하는 거죠. 자, 배현진 최고위원과 자신이 이렇게 다투면서 배현진 최고위원으로 안 되겠으니 이제는 윤핵관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왜 다음 주 내내 간장이라는 말이 등장했을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자신의 전선에 등장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왜 간이고 장제원 의원의 왜 장일까? 뭐 장제원 의원은 성이 장이니까 장씨인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왜 간이에요? 인석 때문에. 왜 간? 이 간이 왜 안철수 의원이고 장이 왜? 뭐 어느 사이트 보니까 뭐 간철수. 네. 그 말을 더해서 간철수와 장제원 해서 이제 간장이라고 한 건데 이준석 대표 스스로 이제 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여서 엄청 넓어졌어요 지금. 네, 완전 넓어졌죠. 그리고 배현진 의원을 이제 디코이라고 이제 미끼로 이제 딱 폄하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대리전 그만하고 진짜가 나오는 것 같아요라는 이제 표시로 들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대통령께서 아까 대통령 말씀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당무와 관련 없다 하시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차재원 교수님처럼 뭐가 중요하냐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는 천차만별일 텐데 만약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
당의 혼란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예. 이 징계 상황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예. 뭔가 뭐 중심을 잡아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만약 하셨으면 또 반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전선이 넓어진 저 측면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윤핵관들이 자신을 몰아내고 안철수 의원을 당대표로 밀려고 한다. 또 한쪽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직접 당대표가 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안철수 의원과 정진석 의원을 놓고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뭐 장제원 의원 또 권성동 의원 또 정진석 의원 이런 세 분이 또 입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선은 일단 정진석 의원을 거쳐서 이제 장제원 의원 또 안철수 의원까지 좀 넓혀진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많은 분들하고 동시에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어서 여러 나라와 동시전쟁 수행이 가능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당원 모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원만 내면 30분 안에 온라인 당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이런 그건 호소를 자기를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계속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공격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이 임명했던 이양희 윤리위원장마저도 본인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니 예.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특히 이제 노원에서 배지다는 게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 전선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통상에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여당의 당대표들은 본인 문제를 가지고 예. 이렇게 오랜 시간 싸우지 않았습니다. 설령 본인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당후사 차원에서 뒤로 미루고 예. 지금 직면에 있는 국가 현안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원구성이라든가 뭐 정치 현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죠. 예. 본인의 이슈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뭐 SNS를 통해서든 예. 최고위 현장을 통해서든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에 대해서 기존에 소위 기성 정치를 해오셨던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도대체 왜 저러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저런 정치는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건데 뭐 물밑으로도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밑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죠. 예. 안 듣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돌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이준석 대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간장 한 사발 다음 주 내내 싸우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7월 7일 본인의 징계가 결정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도 이 전선은 계속 확대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왜 정권을 잡은 것인가? 국민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예. 된 것이죠.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을 들이킬 것 같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 정말 강한 전투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명했던 이 전쟁 영웅을 또 빗대기도 했습니다. 패튼 장군을 좀 빗대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원로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이 스키피오 장군을 들먹였고요. 어제는 패튼 장군을 이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패튼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 피로가 극에 도달해서 쓰러졌을 때 바로 그때 다시 공격하라. 공포와는 타협하지 마라. 아니 상의조차도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가겠다. 자기가 설령 이 스키피오 장군처럼 결국 정치 세력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는 굴하지 않고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씩 들이키면서 계속 싸우겠다. 윤핵관과 싸우고 안철수 의원과 싸우겠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읽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요. 간장 얘기한 거는 결국은 당권 얘기입니다. 예.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의 갖고 있었던 구원은 뭐 전부터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권 주자로 지목을 했고 의미 있는 얘기를 몇 달 전에 했어요. A, B라는 분이 당권 도전에 나가면 적극 돕지만 예. C, D는 나오면 내가 나가서라도 막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당권의 유지 또는 예. 본인과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 당권을 다음에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견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에게 직접 공격이 쏟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를 조금 두둔해 볼까요? 좀 변호해 볼까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강한 전투 의지, 불굴의 의지를 내비칠 수밖에 없는 게 안철수 의원이 추천했던 최고위원 2명을 수용할 경우에 지금 뭐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다들 당내에서 수용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을 수용할 경우에는 조수진, 배현진 최고위원과 함께 최고위원이 4명이 되면 당 윤리에서 자신을 징계했을 경우 그게 부당하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잖아요. 막아낼. 다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데 4명의 최고위원이 모두 자신에게 반대파가 된다면 자신은 그대로 손 한 번 못 써보고 대표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도 싸워야 되고 당 윤리와도 싸워야 되고 안철수 의원 뒤에 있는 윤핵관하고도 싸워야 되고 사면 초과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선이 넓어졌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넓어진 측면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징계와 관련해서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징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어찌되었건 독립적인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내렸을 경우에 대표의 권한으로 그 징계를 저기 나오죠.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원용해서 최고의 의결을 통해서 그 징계를 무효한다는 시도를 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가질 수 있는 상처는 부담은 엄청날 겁니다. 본인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뭔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이 법원을 어떻게 재판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징계가 나오기 전에 어떤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쭉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미 4월 21일에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윤리 결정이 나온 것에서부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됐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돌아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너무 전선을 넓혀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버텨낼지 다들 약간은 이제 회의적인 시선에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지엽적인데 이준석 대표가 뭐 포에니 전쟁 얘기했고 스크피오 장군 얘기도 꺼내고 패튼 장군 얘기도 꺼내고 뭐 간장 얘기도 막 지어내고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머리도 굉장히 하버드 나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똑똑하고 정말 천재인가요? 정치인으로서? 뭐 상당히 정치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당대표 되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방송을 같이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80년대 중반, 86년생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토크를 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시대를 그러니까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이건 당연히 아는 것이지만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공부를 다른 청년들은 그건 별 관심 없을 건데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대학 다닐 때부터 정치를 하려고 아예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당대표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나 뭐 책을 보면서 유효한 문구들은 미리 또 메모를 해두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아까 뭐 닥치고 공격식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준비된 멘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이 닥치고 공격은 소위 축구 전술 중에 하나거든요. 닥공, 그죠? 그러니까 그걸 성공한 팀이 전북 현대입니다. 전북 현대의 최강희 감독이 아주 상당히 했는데 지금 근데 문제는 닥치고 공격이 꼭 유효하지는 않아요. 상당히 나름대로 수비에 대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는 그런 아주 이 순발력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로 받아치는 적자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민심을 끌어안는 그런 여유를 갖고 대처하는 그런 노력도 좀 균형감 있게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부터 정치를 꿈꿨기 때문에 풍부한 정치적 지식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윤핵관들 과연 누가 어떻게 당이 싸움이란 표현을 제가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이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 나갈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